빅데이터 돈을 읽다 책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데이터가 급격히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기의 급증과 디지털 저장 비용의 급락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개인 PC와 휴대전화, 과학 센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활용되는 센서가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억 장치를 담당하는 디스크 기억 장치와 램 비용이 1990년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에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는 왜 유용할까요? 예를 들어 한 달을 걸려 자동차 수를 조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 그 차들의 색상이나 차종을 묻는다면 다시 한 달을 걸려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미 기록해 두었다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활용 분야에 대비해 데이터 레이크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B 테스트는 색상, 폰트 등 제품의 변화를 주어 이 변화가 고객이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 엔진은 개념 설명보다 넷플릭스를 예시로 들면 더욱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셋째, 장바구니 단계에서 고객 이탈률은 약 75%라고 합니다. 구매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넷째, 컴퓨터를 학습시켜 고객의 부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필요한 요소인 빅데이터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데이터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고객 데이터는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데이터 수집은 고객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점을 파악하여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여 진행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검색, 필터 설정, 자료 다운, 동영상 시청 등 방문자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또한 전화 응대, 온라인 상담, 이메일 등 고객과 고객 지원 담당자가 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의미 있는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이 최종 구매 전 몇 개의 아이템을 확인하는지, 후기를 읽거나 직접 작성하는지 등 고객 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여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분류가 필수적인데요. 고객을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연령별, 성별 등 핵심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 여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색 결과에 자주 등장하지만 고객은 전혀 관심이 없는 제품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 검색 결과의 배치를 바꾸거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이 다른 곳에서 구매한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경쟁사의 판매 전략을 분석하거나 자회사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빅데이터 생태계에 이루는 요소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전략 수립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업무 보고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하고 마케팅 자원이 낭비되고 고객이 될 가능성이 낮은 잠재 고객에게 시간을 허비하며 데이터를 무시하거나 단기적 관점에서 데이터 솔루션을 설계하여 운용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저자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 소개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활용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선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시켜 데이터에서 결함을 제거하고 표나 그래프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사전 작업이 상당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전 작업이 끝났다면 가트너의 애널리틱스 유형에 맞추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묘사적, 진단적, 예측적, 규범적 애널리틱스 순서대로 논의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즉 파악부터 통찰, 예측까지 진행하여 정보를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복잡한 데이터 프로젝트는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분석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이후 가능하다면 단순하고 직관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최종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본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컴퓨터 직관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5가지 조언을 건넵니다. 첫째, 당신의 비즈니스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어떤 고객층이나 제품군이 매출 상위 20%를 차지하나와 같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무엇이 고객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가와 같은 보다 섬세한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 가정의 이의를 제기하라. 동료들이 당신의 뻔한 질문에 대답할 때 그 대답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셋째,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들고 모니터하라. 매출과 같은 뻔한 핵심 성과 지표가 아닌 고객 이탈률 등 고객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선행 지표를 추적하라고 합니다. 넷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업계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직접 데이터를 찾고 간단한 수준의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툴을 이용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유형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의 활용법을 안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 전술,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